달순의 라이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맨유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맨유 이거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이 저 진짜 주말에 막 하다가 이게 진짜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 못 보겠더라고요. 그 웨스트햄과 경기였잖아요. 그 로이 킨이 그 기억나십니까? 경기 끝나고 한 말? 도대체 맨유가 어디까지 추락하려고 하냐? 질 수는 있다. 그런데 어떻게? 진념도, 리더도, 캐릭터도 없냐? 생명 없는 퀄리티다. 말 참 잘 만들어내. 근데 진념 별로 뛰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경기가 엉망인데 그거를 막 끌어가지고 리더도 없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캐릭터 무슨 축구를 하려고 하는 거야? 축구에 대한 컬러의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맨유가 상당히 좀 심각한데, 자, 이런 맨유의 최악의 침체라고 불릴 수 있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주범이라면 좀 어렵죠. 근본적인 어떤 이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풋볼 디렉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풋볼 디렉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뭐 사실 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풋볼 디렉터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결국 맨유의 풋볼 디렉터 얘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면 누구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에드 우드워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드워드 부회장 혹은 CEO 최고 경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풋볼 디렉터 뭘까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요, 선수 강화 부장 정도 됩니다. 선수를 어떻게 잘 영입할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책임져주고 전체적인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더, 근데 이걸 왜 있냐, 이런 역할, 이걸 한번 봐야 되잖아요. 오케이, 선수단 뭐 영입하고 이런 거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 끌어갈지 책임져주는 건 알겠어. 근데 이거 왜 있냐는 거, 이런 이제 역할이. 여러분들, 기술 이사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기술은 선수단의 파트잖아요. 감독이나 선수들이 해야 될 영역이고, 이사라고 하는 건 약간 경영진의 파트란 말이에요. 기술 이사 이렇게 붙여놨다는 얘기는 똑같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단, 감독 중심의 선수단이 있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경영진이, 보드진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절묘하게 둘의 이해와 요구를 잘 연결해주는, 서로 갈등,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감독은 뭐예요? 항상 선수단 영입할 때 뭐 최고 선수 영입해주길 원하죠. 예. 고비용 고효율, 이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야, 선수 많이 사주면 우리가 진짜 좋은 축구 할게, 이게 감독이 누구든지 다 원하는 거고. 근데 보드진은 이런 거 아니에요. 돈 좀 아끼자, 돈 좀 아껴, 그 대신 성적은 내. 저비용 고효율을 원합니다. 둘 다 고효율을 원하지만 선수단 파트는 뭐 돈을 쓰더라도 좀 고비용을 하더라도 고효율로 가자는 거고, 경영진 파트는 좀 적게 쓰자,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달라요. 이렇게 다른 걸 중간에서 잘 이렇게 갈등을 한번 조율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사, 축구이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축구도 잘 아는데 경영도 잘 안다는 의미에서 축구이사입니다. 기술도 잘 아는데 경영도 잘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기술이사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줘서 쩐주, 네, 팀을 이끌어가는 쩐주, 그다음에 또 선수단을 이끌어가는 감독 사이에서 잘 조율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풋볼 디렉터와 기술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하는 직함은 마땅히 있진 않아요. 뭐 단장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표현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단장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단장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저 경영 쪽에 좀 무게감이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건 있습니다. 대구의 조광래 사장, 또 광주의 기영옥 단장, 이런 분들은 워낙 뭐 감독 출신이기도 하고 선수 출신이기도 하니까 뭐 축자라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축구를 일단 이해를 해요. 그런데 또 기본적으로 팀도 경영을 또 해봤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이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뭐 광주의 박진석 감독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구의 안드레 감독과 함께 자기가 이제 경영을 책임지면서도 충분히 그걸 하면서 약간 그런 풋볼 디렉터, 기술 이사 같은 역할까지도 소화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해외는 사실 이런 사례가 뭐 많습니다. 해외는 정말 많죠. 저희가 이제 뭐 맨유 얘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맨시티가 좀 대표적인데, 맨시티 같은 경우는 그 바르셀로나에서 선수 시절 때도 윙어를 했었던 이 치키 베리스타인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선수 은퇴한 이후에도 바르셀로나에서도 이 역할을 했어요. 바르셀로나에서도 풋볼 디렉터를 하다가 언제나 모든 그 회사나 축구팀도 마찬가지인데, 팀을 이렇게 새롭게 하나 조직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언제나 먼저 꾸리는 건 보드진부터 꾸립니다. 보드진을 꾸린 다음에 그 보드진이 인사권을 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만수르가 데려온 거죠. 베리스타인 와, 너 전문가라며 와서 자기는 경영자, 그죠? 그러면 저 감독 한 명 데려가지고 그걸 한번 중간에서 그런 조율 한번 해봐.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과르디올라 감독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던 거죠.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단주와 그 다음에 감독을 연결하고 또 이해와 갈등을 계속 조율하기 때문에 이거 막 이제 심란해가지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일이 그냥 조율이에요. 맨날 야, 저 화났니? 저 돈 조금만 덜 쓰면 안 될까? 저기요, 돈 좀 더 쓰면 안 돼요? 이거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막 결국은 막 나가기도 하고 이 좀 힘든 일이긴 합니다. 힘든 일 한데 사실은 매우 중요하죠. 결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돈의 힘, 그리고 실제로 선수단을 보는, 축구를 보는 또 그런 시야를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문제는 맨유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앞에 제가 쭉 설명드렸죠. 얼마나 중요해요. 축구도 잘 알아야 되고 돈의 흐름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중간에서 역할하는 사람이 없어요. 맨유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풋볼 디렉터는 없는데 그럼 누군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할까요? 그걸 우드워드가 합니다. 자, 우드워드는 경잘알이라고 해야 되나? 경영을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축잘알, 이 두 가지 중에 어딜까요? 당연히 경잘알 정도가 되죠. 회계사 출신입니다. 인수합병 전문가예요. 어떻게 이 우드워드가 맨유하고 인연을 맺었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맨유가 지금 소유권이 누구에게가 있어요? 미국 자본인 글레이저 가문에 가 있잖아요. 글레이저 가문이 2005년에 그 맨유를 인수를 할 때 그때 어드바이저로 활약했던 사람이 우드워드입니다. 그때 어드바이저로 참가를 하면서 그때부터 맨유와 인연을 맺고요. 2007년에 비즈니스와 미디어 파트를 맡았다가 2012년에 부회장으로 승진합니다. 초고속이죠. 그냥 빵빵빵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에 데이비드 길이 사장에서 이제 퇴임하잖아요. 그러면서 CEO까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회장 겸 최고 경영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런 커리어를 보더라도 어때요? 경잘알이에요. 워낙 뭐 이 회계 전문가고 인수합병 전문가고 팀을 잘 굴려 이렇게 경영을 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경제와 살림살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정말 빠꼼이죠. 그런데 축구를 잘 아느냐? 이거는 퀘션 마크 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작심하고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날. 맨유에 있다가 결국은 나갔죠. 이제 바날이 와 진짜 우드워드 나가야 된다고. 축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고. 축구를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다. 돈의 흐름에만 맨날 밟고 맨날 돈 얘기만 한다. 이러면 팀이 운영될 수가 없다. 내가 그동안 수많은 팀에 있었는데 저런 사람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게리 네빌은 워낙 이거를 많이 해가지고 게리 네빌이 무리뉴 감독 시절 때도 무리뉴 감독 시절에 뭐 수비수가 제대로 영입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네빌이 딱 아마 지금 맨유의 수비수가 진짜 필요한데 맨유의 수비수가 필요하다라고 그거를 직시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진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맨유에는 없을 것이다. 그게 우회적으로 우드워드가 추갈못이라고 하는 걸 지적한 거죠. 쟤는 축구 몰라. 축구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맨유에 뭐가 어떤 포지션에 뭐가 중요한지 몰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맨유가 지금 제가 초반에 뭐라고 했어요? 최악의 침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뭐 웨스트햄과 경기 때 레시포드를 왜 최전방에 세워놨냐, 뭐 마티치는 왜 갑자기 이렇게 폼이 뭐 느려졌냐, 이렇게 못하냐, 링가드는 왜 교체해가지고 전방으로 썼냐, 이런 얘기 말고요. 길게 봤을 때 맨유가 왜 이 사달이 났냐는 거예요. 왜 이 지경까지 왔냐, 이걸 놓고 봤을 때 지금 보자는 건데,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선수단의 운영 정책, 영입 정책이 너무 안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맨유가 선수 제대로 뭐 데려와가지고 된 선수가 누가 있어요? 프레드? 산체스? 누구요? 뭐 포그바 다시 뭐 했지만 뭐 없어요 제대로. 다 말썽만 부리고 주급만 놓고, 주급도 실제로 이 풋볼 디렉터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어찌 보면 이거 뭐 하지는 못하는데 몸값만 엄청나게 뛰어났어요, 주급만. 그래서 지금 맨유가 이 문제를 풀려면 풋볼 디렉터의 변화를 줘야 된다. 우드워드에게 그 역할을 이제 더 이상 주지 않거나 우드워드를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네. 사실 지금 감독 바꾸는 거로만 갖고 지금 맨유가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퍼거슨 감독 은퇴한 이후에 지금 뭐 바날, 그다음에 모에스, 그다음에 뭐 긱스 대행, 무리뉴, 지금의 숄샤르까지
이게 지금 중간에 아주 큰 하나 문제가 박혀 있는데 다른 주변부만 지금 계속 바꿔대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 풋볼 디렉터가 선수 강화 정책을 총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선수 강화가 돼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풋볼 디렉터를 맨유가 신설하거나 어떤 시간이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 굉장히 BBC를 포함해서 오랫동안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데런 프레처도 이름 나왔었죠. 리오 퍼디난드도 나왔었죠. 얼마 전엔 저 에브라가 저 시켜주세요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폴 미첼 같은 라이프치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우스햄튼에서 마네라든지 토트넘에서도 알도 웨이럴트와 같은 선수들 폴 미첼이 그래요. 폴 미첼도 어떻게 뭐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맨유는 풋볼 디렉터가 어찌 보면 지금 어차피 당장이야 뭐 솔시아 감독이 뭐 어떻게 하건 뭘 하든지 간에 뭐 모르겠어요. 반전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뭔가를 어떻게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쩐주와 축구팀 사이에서 어찌 보면 모든 퍼즐을 맞추는 빅피처를 그리는 풋볼 디렉터를 손대지 않으면 맨유는 이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감독 바꾼다고요? 선수 한 명 바꾼다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쳇바퀴처럼 계속 돕니다. 맨유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 알람 들어갔어요.